소매점을 관리하는 이런 대리점들이 있고 또 어때요? 대리점을 가면 송판이 있고 공장에서는 송판들이 물건을 납품하면 이게 일반적인 유통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장에서는 뭐에 신경을 써요? 광고비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광고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송판, 대리점, 소매점 셋 중에 뭐 할래요? 하고 물어보면 뭐 하고 싶으세요? 송판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소매점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의 한계 때문에. 커피숍 오픈한다 그러면 뭐 하고 싶으세요? 스타벅스 하고 싶잖아요. 근데 강남에 스타벅스 하나 오픈하려면 얼마 들어갈까요? 10억이요? 저희 부천 중동에 살 때 맞은편에 스타벅스가 15억 투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남 그거에 따블은 들어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스타벅스를 안 하고 스타벅스를 임대해주는 임대업자가 될 것 같아요. 그걸로 돈 번 연예인들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임대사 업계 쉽지 않더라는 거 요즘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본의 한계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매점에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매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놀라운 게 원주에도 스타벅스가 한 10대 개는 생긴 것 같아요. 거리 제한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나서 그게 거리 제한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 비용을 뽑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희 중동에 살 때 스타벅스의 손님이 갑자기 뚝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그 옆에 버거킹이 생겼는데 커피를 1,000원씩 팔더라고요. 근데 그 두 군데를 한 번에 물 먹인 데가 있어요. 그 옆에 지금 오래돼가지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메가커피 같은 거에 원조격으로 1,000원짜리 커피를 파는 체인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메가커피가 생기고 메가커피 생기면 요즘 그 옆에 뭐가 생겨요? 컴퍼스 생기잖아요. 대자본을 투자한 스타벅스가요, 소자본 투자한 회사에 늘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메가커피에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막 사가요. 근데 혹시 보셨나요? 메가커피의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7% 미만. 실제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메가커피하고 컴퓨터로 내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의 경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소비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회원가입해가지고 소비자가 된 다음에 내가 써보니까 어때요? 이 전 타임에 들으신 그 놀라운 제품들을 가지고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했더니 자연스럽게 나는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의 소비점을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요, 내가 소개한 사람이 누군가를 또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그러한 소매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뭐를 하고 있어요? 대리점 사업하는 거하고 똑같으시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20년째 하다 보니까 저희도 PPD지만 저희 파트너 중에 PPD가 또 계시거든요. 그분의 파트너도 또 PPD예요. 그럼 그분들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네트워크. 대리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사업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는 총판하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돈 투자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업에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메나테크 20년을 하고 내린 결론은 메나테크도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하고 나서 나가실 때 사업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쪽으로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VIP룸에 가서 카드 단말기 설치해놓고 회원가입 하시려면 한 50만 원 정도 딱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 많아. 제가 봤을 때 1년 안에 메나테크 매출 2배, 3배 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투자가 있어야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소매점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컴퓨터 가게 할 때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면 저녁 12시에 퇴근했거든요. 12시에 퇴근할 때 어떻게 해요? 혹시나 새벽에 전화 올까 봐 전화 돌려놓고 퇴근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매장의 임대료니 뭐니 그거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임이 나오게 하는 게 투자더라고요. 근데 메나테크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투자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건데 가장 큰 단점이 바로 투자가 없다는 게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한번 확신을 가져보시고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나서 내가 이거는 되겠다 싶을 때 하나의 업처럼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이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선택을 몇 번 정도 하는지 혹시 아세요? 몇 번이나 선택할까요? 3만 번, 5만 번 그렇게 나갈까요? 여기는 그래도 연합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한테 물어보면 고민? 선택? 나 오늘 몇 번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실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일어날까 알람을 다시 맞출까 아니면은 그것도 선택이에요. 옷을 뭐로 입을까 다 선택이에요. 그러면 선택 하나가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선택 중에서 저희는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선택을 한 거고요. 메나테크를 저희가 만났을 때 20년 전에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진짜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건강적으로는 많이 무너져 있어도 어떻게 할 답이 없었어요. 경제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남들은 바닥 쳤다는데 저희는 바닥을 한참 위로 쳐다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이 메나테크라는 정보가 들어왔고 그때 박성민 사장님이 가장 잘 선택한 일 중에 하나가 강영수 정일차 사장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완벽하게 달라지게끔 만들어준 거거든요. 20년 전이라서 그런지 많이 촌스럽죠. 시간이 지나니까 좀 어때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2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20년 전에 저만 하더라도 저는 3살 때부터 항생제를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 항생제를 33살 때까지 먹었거든요. 항생제 1년 먹으면 해독하는데 얼마 걸린대요? 3년 걸린다고 그러죠. 저는 몇 년 동안 해독을 해야 돼요? 99년을 회복을 해야 되고 메나테크로 쉽게 해독을 하고 건강을 회복을 해나갔다라는 거죠. 또 저희의 라이프 스타일을 높여주는 해마다 이렇게 멋진 그런 여행들을 보내주면서 어떻게 보면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배경까지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년 3월에는 삿포로를 가야 되고요. 내년 4월에는 파리를 가야 된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느낌도 있지만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실은 그거는 있더라고요. 저는 비행기 타고 4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멀면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박사님들이 파리라고 그래. 그럼 또 가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사업이라는 걸 알아볼 때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사업 성공의 기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회사가 가지는 안정성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인맥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네트워크망을 만들어 놓고 이 네트워크망을 평생 유지해 가는 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생겨놓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회사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말짱 황이 되잖아요. 도루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회사를 원할까요? 아니면 한순간에 그냥 올라갈 수 있는 회사를 원할까요? 보면은 많은 안정적인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주식 투자하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벌어요. 왜 못 벌어요? 아파트 사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1980년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시래요? 강남에다 땅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재미난 거는요, 80년대 언론에 심하게 나왔던 얘기들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무슨 열풍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지금처럼 투자라고 안 했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투기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언론에 이런 방송 계속 내보낸 사람들은 뭐 했어요? 땅 샀어. 그 사람들이 땅 산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거는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1980년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많이 올랐을까요?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왜 주식으로는 돈을 못 벌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게 단점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벌어야 되는 퍼센트 비율을 내가 정해놓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상구성을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라든지. 워렌 버핏이 어떤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내 돈 가지고 주식 살 때 뭐 사세요? 절대 그런 거 안 사더라고요. 그런 거 안 사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상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보는 거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없어지지 않을 회사. 이걸 가지고 한 달에 1%의 수익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익이에요. 그렇잖아요. 은행 이자보다 센 수익이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 벌면 한 달에 얼마 벌어요? 1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투자해놓고 1,000만 원을 벌기를 원하니까 뭐를 해야? 도박성의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전문가분이 강연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